로그인과 인터셉터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로그인에는 두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로그인이 반드시 해야지만 쓸 수 있는 화면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글쓰기. 그럼 이렇게 바로 로그인 화면으로 가야 되죠. 그리고 여기서 수정. 이것도 로그인이 돼야지 수정을 하고, 삭제. 이런 것도 로그인이 돼야지 삭제를 할 거고. 이렇게 로그인이 필요한 화면들이 가야 되는 그런 이슈가 한 가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거 보세요. 만약에 글쓰기 한 다음에 여기 이제 로그인이 나왔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제가 이렇게 글쓰기 해갖고 로그인을 하고 나면은 글쓰기 화면으로 가야 되는 거죠. 만약에 사용자 목록을 보다가 게시글에서 뭐 특정 773번 글을 보다가 여기서 이렇게 그냥 다시 해볼게요. 만약에 뭐 이렇게 그냥 사용자 목록을 보다가 로그인을 했어요. 그럼 다시 이렇게 사용자 목록으로 와야 되고, 뭐 예를 들면 게시글에서 772번 글을 보고 있었어요. 이러다가 여기서 로그인을 그냥 이렇게 했어요. 그럼 다시 또 원래 보고 있던 화면으로 돌아와야 되고, 이런 식으로 돼야 되니까 지금 로그인의 이슈 두 가지라는 건 뭐냐면은, 하나는 로그인이 필요한 화면에서 로그인 화면이 떠야 되는 거, 또 한 가지는 로그인을 한 후에 원래 보려고 했던 화면으로 돌아가야 하는 거, 이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로그인의 두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로그인이 필요한 화면에서 로그인 화면으로 간다. 로그인 후에 원래 화면으로 돌아온다. 먼저 로그인이 필요한 화면에서 로그인 화면으로 간다. 이 부분은요, 우리가 그동안은 어떻게 했냐면 그 게시글 쓰기 화면에서 로그인 화면으로 가야 되잖아요. 또 게시글 수정 화면에서도 로그인 화면으로 가야 되잖아요. 또 게시글 또 삭제할 때도 또 로그인 화면으로 가야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로그인 화면이 이제 갈 때마다 이 컨트롤러에서 이렇게 로그인 여부를 체크를 해줬다고요. 세션에 이제 get attribute 유저를 꺼낸 다음에 이 유저가 널이 아니냐를 확인을 해서, 이게 널일 때는 로그인 안 한 거고 널이 아닐 때는 로그인 한 걸로 해갖고 이거를 매번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션에서 유저를 꺼내면은 이거를 체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유저를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다 보면 로그인을 해야만 사용할 수 있는 화면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매번 컨트롤러에서 이 화면마다 로그인 체크를 해준다는 거는 사실 상당히 비효율적이고 번잡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로그인 처리를 할 때는 실제로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서블릿을 쓸 때는 필터라는 걸 사용해서 특정 URL은 전부 다 그 필터를 통과시켜서 그 필터에서 로그인 체크를 한 번에 하죠. 또 스프링에서는 스프링 시큐리티를 사용해서 로그인 처리를 할 수 있는데, 스프링 시큐리티는 또 그 자체의 양이 또 방대하고 또 할 게 많기 때문에 우리는 스프링 시큐리티를 하지 않고 인터셉터라는 걸 사용해서 서블릿에서 필터랑 비슷한 방식으로 로그인을 처리하기로 하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로그인이 필요한 화면을 그 URL들은 전부 다 로그인 인터셉터라는 인터셉터를 통과시킵니다. 그러면 그 인터셉터에서 로그인 체크를 하고, 그 인터셉터를 통과하고 난 그 뒤의 화면들은 로그인이 다 되었다는 가정하에 모든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로그인을 안 했으면은 그 인터셉터에서 로그인 화면으로 가기 때문에
로그인을 안 한 상태로는 그 특정 URL에 도달할 수 없게 중간에 인터셉트로 먼저 로그인을 걸러내게 그렇게 처리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스프링을 처음 배울 때 이런 걸 했었습니다. 이제 애플리케이션이나 클래스를 만들어서 스프링 부트 애플리케이션이라는 이런 애노테이션을 붙이고 여기서 메인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리고 이제 스프링 애플리케이션 런 이렇게 만들면은 이 클래스가 스프링 부트의 시작점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스프링 부트 애플리케이션 요 애노테이션은 세 가지 애노테이션을 함축하고 있다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 세 가지가 Enable Auto Configuration, Component Scan, Configuration 요 세 가지를 다 합친 요 세 가지 애노테이션을 합친 게 스프링 부트 애플리케이션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 클래스 자체가 컨피규레이션도 같이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컨피규레이션 하는 거를 이 애플리케이션에서 추가해 갖고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인터셉트를 추가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implement web MVC configurer 요거를 구현을 하고요. 여기다 add interceptors 요 메소드를 구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는 핸들러 인터셉터 인터페이스를 구현해서 로그인 인터셉터를 만들고요. 이거를 갖다가 애플리케이션에서 이제 웹 MVC 컨피규러를 구현하는 걸로 애플리케이션을 바꾼 다음에 요 add interceptors 메소드 이거를 메소드를 내부를 구현을 하는 거죠. 정리를 해보면 인터셉터 사용법은 핸들러 인터셉터 인터페이스를 구현해서 인터셉터 클래스를 먼저 만듭니다. 그 다음에 그 컨피그레이션 하는 그 구성 클래스를 웹 MVC 컨피규러 인터페이스를 구현을 하고요. 그리고 add interceptor 메소드에서 인터셉터를 등록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핸들러 인터셉터 메소드를 인터페이스를 구현을 해서 로그인 인터셉터를 이제 만든 다음에 이 로그인 인터셉 핸들러 인터셉터 인터페이스에는 메소드가 3개가 있습니다. 보면은 프리핸들, 포스트핸들, 애프터 컴플리션 이 3개가 있는데 우리는 이 포스트핸들이나 애프터 컴플리션은 사용하는 건 하지 않고 이 프리핸들을 사용해서 인터셉터를 만드는 걸 하겠습니다. 이 프리핸들은 결국은 어떤 특정 컨트롤러가 실행되기 전에 해야 될 것들 여기 프리핸들 포스트핸들이나 애프터 컴플리션은 요 컨트롤러 메소드가 수행된 후에 진행하는 것들이거든요. 우리는 로그인은 컨트롤러 전에 체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요 프리핸들을 써서 하고 실제로 또 인터셉터 만들 때 가장 많이 이제 사용하는 메소드가 프리핸들이니까 프리핸들을 사용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로그 인터셉터를 만들고 로그 인터셉터는 요 핸들러 인터셉터의 프리핸들 메소드를 구현합니다. 근데 핸들러 인터셉터 메소드는 아까 여기 보셨듯이 얘네들이 지금 디폴트 메소드로 디폴트 구현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 인터페이스의 모든 메소드는 다 구현을 해야 되죠. 그런데 디폴트 메소드는 이미 디폴트 구현이 빈 걸로 구현을 되어 있기 때문에 포스트핸들하고 애프터 컴플리션을 신경 쓰지 않고 그냥 프리핸들만 구현하면 됩니다. 내부는 좀 이따 보고요. 그 다음 로그 인터셉터를 이렇게 만든 다음에는요. 이 애플리케이션에서 처음엔 애플리케이션에 요 웹 MVC 컨피규러가 이제 임플리멘트가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요거를 이제 임플리멘트 웹 MVC 컨피규러로 임플리먼트 하는 걸 바꾼 다음에요. 요 웹 MVC 컨피규러 이 인터페이스에 여기 메소드가 엄청 많거든요. 되게 많은데 다 디폴트 구현이 이제 빈 구현으로 해놨고 여기서 add interceptors 요 메소드를 이제 오버라이드를 해갖고 인터셉터를 등록을 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여기 있는 거 그냥 그대로 사용하면 되고요. 여기다가 인터셉터 레지스트레이션에다가 add 인터셉터하고 여기다가 new 인터셉터하고 우리가 만든 로그 인터셉터를 여기다 넣습니다. 그 다음에 이 레지스트레이션 여기에다가 add pass patterns 해갖고 여기다 이 로그인 인터셉터를 통과해야 되는 그런 패스를 갖다 다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my info, 뭐 user edit, article form, article edit, 뭐 add article, update article, delete article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은 디스패처 서블릿에서 요 해당 URL이 들어올 때는 무조건 로그인 인터셉터를 먼저 프리핸들이니까 먼저 실행을 하고 로그 인터셉터의 프리핸들을 먼저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컨트롤러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프리핸들에서 로그인 안 한 거는 로그인 화면으로 가기 때문에 컨트롤러에서는 안전하게 로그인 했다고 가정을 하고 진행할 수 있는 겁니다. 인터셉터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면 이렇습니다. 여기 이 패스 패턴 여기 지금 에스테리스크가 2개라는 거는 이 안에 디렉토리가 여러 단계로 다 포함돼서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하나만 오면은 이 my info 앞에 여기에는 그냥 이게 첫 번째 뎁스 이게 두 번째 뎁스하고 뎁스가 딱 이렇게 여기 한 개밖에 안 들어간다는 뜻이고 여기 에스테리스크가 여러 개 있으면 여기에는 지금 슬래시 또 해갖고 여러 단계로 지금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패스 패턴을 등록을 하면은 요 패스 패턴에 한해서는 이 로그인 인터셉터로 오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이제 디스패처 서블릿이 모든 URL을 일단 다 봤잖아요. 그래서 여기 요 패스 패턴에 등록되어 있는 요 URL에 대해서는 로그인 인터셉터로 보내고 그게 아닌 거는 그냥 컨트롤러로 바로 가는 거죠. 그래서 컨트롤 로그인 인터셉터에서는 로그인이 돼 있으면 컨트롤러로 바로 가고 로그인이 안 돼 있으면은 지금 요 리퀘스트 URI를 로그인 폼으로 세팅을 해서 로그인을 보냅니다. 그 로그인 보면서 로그인을 한 다음에 여기 있던 요 세팅한 리턴 URL로 가는 거죠. 요게 로그인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이 되겠습니다. 이 인터셉터에 보면은 이제 프리핸들 메서드에 HTTP 서블릿 리퀘스트 서블릿 리스판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기본적으로 인터셉터라는 게 그러니까 프리핸들 하면은 우리가 서블릿 체인 그때 했잖아요. 서블릿 체인에 그 컨트롤러보다 그 앞에 놓이는 체인이 되는 거예요. 포스트 핸들 하면은 뒤에 놓이는 체인이 되고 그래서 컨트롤러 앞에 서블릿 체인에 서블릿을 하나 배치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메서드 모양이 서블릿하고 똑같아요. 이 오브젝트 핸들러는 지금 원래 우리가 가려고 한 그 컨트롤러 그걸 말하는 거고요. 그럼 이 프리핸들을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여기 서블릿이 그 서블릿의 그 시그너처랑 지금 메서드가 똑같잖아요. 리퀘스트 리스판스. 그래서 이제 리퀘스트에서 get 세션 해갖고 세션을 구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러니까 그동안 로그인 체크한 거랑 거의 방식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session.get attribute 해갖고 유저를 구한 다음에 유저가 이퀄 널이다. 그러면 리턴 true로 합니다. 이게 리턴 true 하면은 이게 원래 가려고 했던 그 인터셉터로 걸르기 전에 그러니까 서블릿 체인에 다음 체인으로 그냥 진행하는 게 true예요. 그대로 진행하는 거. 그래서 아까 그 그림을 보면은 여기서 1로 가는 거 이게 리턴 true가 됩니다. 그럼 이제 널이 아니면 여기 널일 때 그럼 이제 로그인 안 했으면 로그인 화면으로 가는 거잖아요. 로그인 화면으로 갈 때 그냥 바로 로그인 폼으로 갈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냥 바로 로그인 폼으로 가지 않고
여기서 이 원래 오려고 했던 이 리퀘스트 URI 있잖아요. 원래 컨트롤로 가려고 했던 그 리퀘스트 URI를 return URL이란 파라미터에 설정을 해서 로그인 폼에 로그인 폼으로 갈 때 이 파라미터를 넣어준다는 거죠. 그러면 로그인 폼에서 로그인 한 다음에 return URL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string request URI는 request.get request URI, 그럼 request URI가 담아지거든요. 그런데 요 get request URI 하면은 쿼리 스트링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물음표하고 뒤에 붙는 파라미터까지 다 붙이려면 요 쿼리 스트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쿼리 스트링까지 한 다음에 return URL equal 쿼리 스트링이 만약에 널이면 return URI만 있으면 되고, 쿼리 스트링이 널이 아니면 리퀘스트 요 URI 뒤에다가 물음표하고 쿼리 스트링까지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겁니다. 여기서요, 지금 여기 쿼리 스트링이 없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이 리퀘스트 URI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쿼리 스트링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만큼이 리퀘스트 URI고 물음표 붙이고 이게 이 뒷부분이 쿼리 스트링. 그럼 우리가 로그인 한 다음에 이렇게 뭐 딱 하고 나면 이렇게 원래 쿼리 스트링까지 붙여서 다시 아티클 뷰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요 return URL이라는 게 request URI에다가 물음표하고 쿼리 스트링까지 붙인 거. 그러니까 전체 이만큼 다가 return URL. 요 부분이 request URI. 이 부분이 쿼리 스트링.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request URI 물음표 쿼리 스트링 하면은 return URL. 그래서 return URL을 이렇게 설정을 한 다음에 보세요. 스트링 로긴 URL은 한 다음에 여기 컨텍스트 패스가 앞에 붙고요. 여기에 그쵸, 컨텍스트 패스가 우린 여기서는 지금 루트 컨텍스트지만 컨텍스트 패스가 항상 루트가 아니라도 동작할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컨텍스트 패스를 붙이고 그 다음에 로그인 폼으로 가는데 로그인 폼에다 return URL 하고 여기다 파라미터를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return URL을 파라미터로 붙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파라미터를 붙일 때는 우리가 그 인코드 URL을 하는 게 좋죠. 그래서 URL encoder.encode 해갖고 URL을 붙일 때는 항상 URL encoder.encode 해갖고 URL을 붙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뭐 공백도 들어가고 슬래시도 들어가고 다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런 거는 URL 인코더로 인코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코드를 해갖고 여기다 붙입니다. 그러면은 그러고 나서 로그인 URL로 이제 리다이렉트를 하면 요 로그인 폼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로그인 폼 보겠습니다. 로그인 폼에서는 여기 return URL에다가 return URL의 퍼리미터의 return URL이 empty가 아니면이니까 세팅돼 있으면 여기다 퍼리미터의 return URL을 붙인다는 거죠. request.get parameter return URL이라고 똑같은 거예요. 이거를 여기다 붙여요. 요 input 타입에다가.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딱 갔다가 글쓰기로 가요. 글쓰기 그냥 아티클 폼이잖아요. 여기. 그러면 요 아티클 폼 요 URI를 리턴 URL로 여기 아티클 폼 URL이 들어간다는 거죠. 이렇게 요 URL이.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이런 퀄리스트까지 붙어 있는, 그럼 이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 리턴 URL이거든요. 수정 딱 누르면은 여기 전체 리턴 URL이 딱 들어가죠.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다른 뭐 구글이나 네이버나 다음이나 이런
그 사이트들 다 리턴 URL이 로그인 화면에 안에 숨어져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그냥 공부를 위해서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지, 실제로 사이트 내에서는 이게 히든으로, 그쵸? 인풋 타입은 텍스트 하면 여기다 보이고, 인풋 타입은 히든 하면은 지금 이게 안 보이잖아요. 인풋 타입은 히든으로 리턴 URL이 화면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깃테입 해갖고 딱 로그인을 하고 나면은 이 세팅된 리턴 URL, 이 리턴 URL로 얘로 이렇게 다시 돌아가게,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글쓰기 딱 넣으면 로그인 폼이 리턴 URL에 들어간다. 그게 아까 로그인 인터셉터에서 해주는 겁니다. 로그인 인터셉터에서는 로그인 화면으로 가되, 그러니까 로그인이 되어 있으면 그냥 그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그 말은 로그인이 되어 있으면 일로 그냥 가는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쑥 그냥 통과되는 거예요. 원래 가려는 화면으로 쑥 통과되고, 로그인이 안 돼 있으면 로그인 폼으로 가면서 갈 때 리턴 URL을 이렇게 설정을 해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로그인 폼에서 이렇게 로그인하면 유저 컨트롤러의 로그인 액션으로 가잖아요. 그럼 그때 이것도 리퀘스트 파라미터로 해갖고 포스트로 같이 보내지죠. 그러니까 로그인 폼에서 포스트 해갖고 로그인으로 갈 때 이 리턴 URL이 같이 간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지금 보면은 액션에 로그인이 돼 있잖아요. 이 액션 로그인에 이메일 패스워드하고 이 리턴 URL도 가는 겁니다. 그러면 유저 컨트롤러에 한번 보겠습니다. 유저 컨트롤러에 로그인, 이 로그인 보시면 이제 이메일 패스워드 뿐만 아니고 리퀘스트 포럼에 리턴 URL까지 같이 오죠. 그런데 리턴 URL이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은 그냥 로그인 URL을 화면에 직접 입력하면 리턴 URL이 없겠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지금 이게 로그인 폼이잖아요. 로그인 폼인데 그냥 로그인 폼을 이렇게 친 거예요. 그럼 리턴 URL이 없잖아요. 그쵸? 이럴 경우에는 그냥 디폴트 밸류 홈 화면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없을 때 로그인 URL을 직접 입력했을 경우, 이럴 때 그냥 홈으로 간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로그인을 된 거를 이렇게 확인을 하죠. 로그인 해갖고, 그래서 유저가 있으면 로그인이 성공한 거고, 없으면 지금 그 스프링 JDBC는 없으면 empty result data exception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로그인 성공했으면 리다이렉트 리턴 URL로 그냥 가면 되는 겁니다. 그쵸? 그러면은 이 그림에서 로그인 성공했으면 그 리턴 URL로 갑니다. 바로 리다이렉트 하고요. 로그인 실패했으면 이메일하고 메시지를 세팅을 해 놓은 다음에 롱 이메일 월 패스워드를 세팅하고 다시 로그인 홈으로 다시 가죠. 다시 가면서 리턴 URL을 다시 또 설정을 해줘야 되죠. 이게 뭐냐면은 뭐 어려운 게 아니고요. 이게 글쓰기 딱 하면은 로그아웃, 여기서 글쓰기 딱 하면 로그인 폼으로 갔어요. 그리고 여기 리턴 URL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제가 만약에 데이비 이렇게 하고 패스워드를 틀린 거예요. 그 로그인 딱 했어. 그러면 요 이메일은 그대로 설정이 돼 있어야 되고, 여기 메시지 이렇게 세팅되고, 리턴 URL도 그대로 다시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리턴 URL 다시 그대로 또 세팅하고, 이메일은 같이 또 보여줘야 되니까 add attribute, 플래시 attribute에서 이메일 세팅도 하고, 여기 메시지 세팅도 하고, 그러면 로그인 폼에서는 여기다 그 세팅한 요 이메일 보여주고,
그쵸? 여기 메시지 보여주고, 이메일이 마두라의 이메일이 안 들어가 있으면 그냥 여기 빈 게 되겠죠? 여기도 안 보여주게 될 거고요. 로그인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로그인 화면에서 리턴 URL은 로그인 버튼을 누를 경우엔 레퍼러가 되는 거고, 헤더에 레퍼러라고 있습니다. 로그인이 필요한 화면으로 이동할 경우에는 리퀘스트 URI가 됩니다. 그리고 로그인 후에는 이 리턴 URL로 이동을 하고, 리턴 URL이 없을 경우에는 로그인 URL 직접 입력했을 때 홈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이 레퍼러가 뭐냐면요, 여기서 보시면 이게 로그인 화면이 가는 경로가 두 개예요. 그러니까 글쓰기 하면은 지금 리턴 URL이 글쓰기 리턴 URL이 되잖아요. 이건 로그인 화면이 필요한 화면을 그냥 로그인 안 한 상태에서 다이렉트로 가면은 이렇게 이 리턴 URL이 되는 거고, 그냥 여기 지금 요 URL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 로그인을 바로 그냥 누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로그인을 바로 누르면은 이 로그인 링크를 누른 그 화면, 그게 레퍼러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 화면, 여기서 로그인 버튼을 눌렀잖아요. 그럼 이게 레퍼러고,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사용자 목록에서 로그인 화면을 눌렀으면은 이 사용자 목록, 이게 레퍼러가 되는 거고, 또 예를 들면 그 게시글에 이렇게 732번 글이 있어요. 여기 732번 글에서 그냥 로그인 버튼을 눌러요. 그러면 이 742번 로그인 버튼을 누른 그 화면, 그게 레퍼러입니다. 로그인 화면 입장에서는 너 어디서 눌렀어? 그러면은 게시글 보기 화면에서 눌렀어. 그러면 그 게시글 보기 화면, 이게 이제 레퍼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그인 화면 입장에서는 어떤 특정 URL을 눌렀을 때, 글쓰기 화면을 눌렀을 때 글쓰기가 안 되고 그냥 로그인 화면으로 바로 가는 이런 경우가 있고, 로그인 링크를 바로 메뉴를 눌렀을 때, 그쵸? 로그인 메뉴를 눌렀을 때 이거는 레퍼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레퍼러가요. 그래서 로그인 버튼을 누를 경우는 헤더다 레퍼러, 로그인이 필요한 화면으로 이동할 경우는 리퀘스트 URI, 그게 이제 리턴 URL이 되고요. 로그인 후에는 그냥 리턴 URL로 이동하는 겁니다. 그런데 리턴 URL이 없을 경우에는 홈으로 이동한다. 사실 이 흐름을 컨트롤하는 방법은 이 방법이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근데 그냥 제가 하는 이 방법으로 하면은 무난하게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제 스프링 MVC를 사용해서 아티클 만드는 걸 보셨는데요. 이게 뭐 로그인하고 좀 복잡하고 그런 것도 있는데, 제가 이렇게 좀 복잡한 것 같지만 그걸 하는 이유는 지금 이 정도는 해야지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본 세팅의 애플리케이션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디자인을 빼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정상적인 애플리케이션이 됐습니다. 목록에서 페이지 처리하고 로그인 처리함으로써요. 그리고 약간 제가 또 추가한 게 있는데, 그리고 여기 실제로 상용 애플리케이션 만들 때는 요 리턴 URL 이거 그냥 이걸 보면은 여기 텍스트로 돼 있는데 이걸 히든으로만 바꿔주면은 안 보이죠. 그렇게 하면 되고, 우리가 이제 로그인 했을 때 요 데이비님하고 요 자기 개인정보 누르면요, 개인정보 수정하고 비밀번호 수정하는 것까지 넣습니다. 이 부분 개인정보 수정하는 거 유저 에딧 화면에서 잠깐 보면 유저 컨트롤러에 개인정보 수정하는 수정 액션은 업데이트 유저, 그리고 비밀번호 수정 액션은 업데이트 패스워드, 이런 식으로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면은 지금까지 했던 거랑 다 비슷한 패턴으로 가는 거니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인정보 수정은 내가 이름을 바꿨다 그러면 이렇게 바뀝니다. 물론 이메일을 이렇게 수정하면 안 되죠. 우리가 실제로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이메일을 직접 이메일에 발송을 해갖고 그 이메일이 직접 존재하는 이메일인지 확인을 하는데 또 그 부분까지 들어가면 너무 복잡하니까 그건 하지 않고 그냥 바로 이렇게 수정하는 걸로 일단 해놨습니다. 그리고 비밀번호 수정도 현재 비밀번호, 새 비밀번호 해갖고 현재 비밀번호 이렇게 틀리면 이렇게 롱 패스워드 이렇게 돼 있고 맞으면 이렇게 수정이 되게. 근데 여기 비밀번호 수정도 여기 새 비밀번호도 사실 두 개 넣어야죠. 새 비밀번호, 새 비밀번호 확인 해갖고 비밀번호 두 개가 같게 입력을 해서 하는 게 정석이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비밀번호 수정하는 것까지 하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용자랑 게시판 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완성을 했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